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2020년 5월 20일입니다. 안성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미래통합당의 김학용을 물리치고 삼선인 김학용을 물리치고 당선된 이규민. 현금이 1억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은 2억 6천만 원뿐이 없었다. 집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이 2억 6천만 원인데 현금을 실물로 5만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인지 빳빳한 1억을 집에 갖고 있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2016년 20대 총선에 입후보한 이규민이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이 모두 2억 6,300만 원 재산을 신고했는데 당선자 내외는 재산의 38%가량인 1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신고했어요. 이규민의 당도주택이 7,3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현찰로 갖고 있었다. 당시 이규민 배우자는 6,800여만 원의 은행 대출금도 안고 있었다. 이규민의 배우자는 은행 대출금도 6,300만 원, 6,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고 현금 1억 원을 갖고 있었다. 금고가 큰가 봐? 또 이규민의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의 납부액은 32만 원에 불과했고 이규민의 배우자는 437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면은 둘이 합해가지고 부부가 합해가지고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까지 종부세는 있을 리가 없고 소득세, 재산세까지 둘이 합해가지고 460여만 원인데 연수입이 내가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최저임금만 받고 살았다. 두 부부 합산이 우리가 보통 2천만 원 소득이면은 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거를 한 10만 원씩 띄죠. 그 5년 모으면 600만 원 정도 되죠. 세금 나가는 게. 근데 얘네들은 둘이 합해가지고 5년 동안에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낸 게 종부세는 없을 것이고 460만 원뿐이 안 됐다. 그러면 둘이 합해서 수입이 1,500만 원이고, 그죠? 그 정도뿐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재산이 2억 6천만 원 정도면 이해가 간다. 지네 번거가 그러니까. 그런데 1억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현금 1억 원이. 왜 지폐로 갖고 있었느냐? 그죠? 그래서 조선일보 단독으로 때리는데,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규민한테 현금 1억 원의 차감 출처를 해명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규민은 도망다니며 답을 하지 않았다. 응? 이규민이 어디서 나오는가? 안성 쉼터, 그죠? 할머니들의 쉼터를 갖다가 중개한 거로 나타났고 자기는 중개했지만은 중개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현금 1억이 어디서 났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금 1억을 집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상류층인가? 국어TV에도 한 20년 전에는 상류층에 속했는데 현금 1억을 집에 놓진 않아요. 현금 1억을. 그것도 달러도 아닌 일반 돈을. 그 정도 놓으려면은 현금 1억을 집에 놓으려면 최소한 집에 자기 재산이 50억 내지 60억은 돼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누가 요새 현금을 갖고 있죠? 달러 같은 거는 조금씩 갖고 있죠. 그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거TV는 없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또 뭐 금 같은 것도 조금씩 갖고 있어요. 모든 가정이 뭐 돌반지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현금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다 통장에 넣어놓죠. 그럼 이거 1억 원은 뭐다? 구린 돈이다. 구려도 너무너무 구리고 썩은 구린 돈, 썩고 짓물러져서 구린 돈이다 하고 의심을 하지 않을 뿐이 없다 하는 거죠. 그죠? 이규민이라는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됐다. 그죠? 서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재난기금을 4인 가구당 100만 원씩을 나눠주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 저소득 상공인들도 재산이 2, 3억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력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새 신음하는 정치인들, 신음하는 젊은이들, 20대, 30대들, 대기업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 연봉이 이규민 부부보다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력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그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건 분명히 검은 돈이다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고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윤미향 사태는 이거는 조기 사태를 능가하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다스릴 게 아니에요. 검찰이 언제 수사해가지고 언제 죄를 밝혀? 대부분까지 가면 1년 반인데, 그죠? 이거는 국민의 권기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에요. 이런 거는. 왜? 이규민이나 윤미향이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모두 연관이 돼 있다. 그럼 정권의 도덕성으로 간다. 이런 거고. 얘네들이 지금 이규민이가 누구야? 이재명 계략을 해서 친문들이 이규민을 갖다가 아주 공격을 하고 제명을 요구하나 본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누는 격이죠. 그죠? 문바가 명바보다 더 지독해, 더 부도덕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도끼는 개끼니야. 솔직히 얘네들은 부도덕 위에 도덕을 쌓으려고 그랬고, 그것도 다른 부도덕 위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집단이 문바, 명바들 이런 애들이에요. 아이고 미치겠다. 유일한 이재명의 남자 이규민. 꼭 가짜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팔면서 뒤에선 장난질을 그렇게 하시니 걱정이 된다. 윤미향도 찌개로 분리된다. 찌개가 뭐냐 하면은 찌개는 극단적 친문, 친문재인 성향의 당원들이 이재명과 가까운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을 속되게 이러는 말이다. 그런 건 윤미향도 찌개요. 이재명도 찌개요. 이규민이도 찌개다. 성골이 아니다. 친문 성골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도대체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신인가? 황제인가? 황제도 국민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죠? 그리고 이 이규민이라는 친구가 나 참 기분 나빠요. 저는 이규민, 윤미향 이런 애를 갖다 내 입에 올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조국 사태의 그 부역자 황운하 이런 애들을 사회적인 그 경력을 보면은 내 밑에 있던 애들이야. 난 미치겠어. 이런 방송하는 게. 그러면은 울산 경찰서장이라든가 울산 경찰청장이라든가 이규민이랑 국회의원이라든가 윤미향이랑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보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말이죠. 어떻게 느낄지 난 그게 참 이해 불가해요. 지들이 뽑았잖아. 그래. 어떻게 느끼지? 지네보다 덜 배우고 지네보다 가진 것도 덜 없었어. 그리고 사회 지금 봉사도 없었어. 근데 국회의원을 시켜놨어. 근데 뒤통수를 쳐? 찌개로 뒤통수를 쳐? 한심한. 아휴. 또 여기서 김제동이가 나오죠? 우리 제동이는 안 끼는 데가 없어. 제동이하고 윤미향이하고 이 얼굴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이규민이가 김제동 강연로를 갖다가 소녀상 건립위원회 어쩌고 소녀상 건립을 하기 위한 역사 강의를 김제동이를 초청했는데 안성신문을 할 때 김제동이한테 1,5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강연료. 무슨 역사 강의냐? 솔직히 제동이가 사람을 갖다가 정오를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전문대 출신이 역사 강의냐? 이 사람아. 그러니까 맨날 제동이는 요거도 먹는 것이다. 조디만 나와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게. 조선시대 역사를 다루면 조선시대만 알면 되는 게 아니야. 조선 전과 조선 후와 동서양의 역사를 알아야지 그 조선시대 역사를 갖다가 말을 할 수 있고 현대 역사를 알으려면은 그죠? 우리나라를 관통한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현대사하고 서양과 일본과 그런 역사 또 중국과 그런 나라의 현대사를 다 알아야지 강의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역사 강의를 했어 또 한심하네 진짜.
이런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그 군중에 모이는 수백 수천 명들이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응? 800여 명한테 성금을 모아서 소녀상을 건립했다. 이 이규민이라는 애가 소녀상 안성 소녀상 건립위원회 위원장인가 했어요. 그런데 800여 명한테 모금을 받아서 소녀상을 건립했는데 김제동을 갖다가 안성 역사 특강을 시킨다. 그런데 소녀상 모금액에서 700만 원, 별도로 특별 기부금을 또 걷어서 800만 원을 모아서 김제동이한테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얘네들은 뭐 소녀상 모금하는 돈 따로, 장례비 따로, 체류비 따로, 여행비 따로, 강연료 따로, 끙끙바이 빨아. 끙끙바이 다 땡겨 먹어. 아주 처참하고 비천하죠. 근데 돈이 막 60억이 남아있고 70억이 남아있대. 정의연에. 그리고 나눔의 집에서도 그렇고 돌아버려 내가. 응? 김제동에게서 한 말이 뭐냐. 응? 헌법 조문을 거론했대요. 소녀상 건립과 역사특강에서. 주인의 권리를 가진 국민이라면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정치 세력에 왜? 라고 묻지 않을 수, 왜?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두고는 22조의 혈세를 낭비했다. 북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 보수 정당이 있다. 이렇게 또 김제동이가 또 말을 했나 보네. 야, 이 사람은 소녀상 건립하고 4대강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얘 말 잘했네. 헌법 조문. 주인이 권리를 가진 국민이라면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정치 세력에게 왜?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너한테 묻는 말이다. 제동이는 오늘부터 거울을 갖다가 하루에 100번씩만 봐라. 조디를 포함해서 조디를 특히 봐라. 그렇게 보면서 왜 문재인 정권한테 우리 국민은 그 주인인데 왜 국민한테 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세력에게 왜? 라고 질문을 우리가 하면 탄압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그죠? 슬슬 기어요 요새. TV조선 프로그램을 봐도 뉴스라든가 TV조선 그램 시사 프로그램을 봐도 그 종편 3년을 갖다가 재연자 해주고 재허가 해준 다음에 TV조선 봐죠. 지금 두려워서 방송을 제대로 못하는 형국이 돼 있어요. TV조선 맞아. 4.15 총선 이후에.